1, go. 자, 오늘 중화반응 배울 겁니다. 중화반응. 무슨 뭐 중국집 이름 같은데. 중화반응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 3 배웠지? 네. 염기도 배웠지? 네. 그럼 4는 H 플러스가 있죠? 네. 염기는 뭐가 있어? OH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걔네 둘이 만나는 거야. 그럼 H 플러스는 플러스고 OH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겠죠. N극 누구 좋아해요? S극 좋아하죠. S극은? N극 좋아하죠.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죠. 유민이는? 엄마. 나도 엄마 좋아해요. 주현이는? 무슨 생각하니? 자, 갑시다.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뭐냐면요. 산이랑 염기랑 둘이 만나서 뭐 되냐면 물이 나와요. 물. 뭐가 나온다고? 물. 왜 물이 나오냐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돼 갖고 뭐 나온다 그랬어? H 플러스 나온다 그랬죠?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돼서 뭐 나온다 그랬어? OH 마이너스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둘이 만난 거지. 만나서 뭐 돼요? 물 돼요. 근데 산은 H 플러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H 플러스 말고 음이온도 있죠. 염기 OH 마이너스 말고 또 뭐 있어요? 양이온도 있죠. 걔네들끼리 만난 애들 우린 뭐라 그러냐면 염이라고 해요. 염. 뭐라 한다고? 염. 했어. 염. 뭐 그 염 아니에요? 염. 대표적인 예로 한번 적어볼게요. 산에는 HCl이 있어요. 염기에 NaOH가 있어요. 얘네들이 만났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이온화 시켜보자고. 아, 얘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온화를 시키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요 친구하고 우후 하고 눈 맞는 거야. 눈 맞아서 뭐 돼? 물이 된다 이거지. 물이. 이렇게. 그래서 요 친구하고 주인공이야. 주인공. 알짜배기.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알짜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고? 알짜이온. 민선아, 샤프신 그만 넣어. 뭘 시작할 때부터 아까부터 계속 샤프신만 넣고 있어. 안 들어가요? 잘 넣어봐. 이따가. 샤프신 다 부러뜨려 놓고 저거죠. 아유 씨. 민선아? 네? 그거 다시 재활용하게요? 바닥에 그냥 버리려고요. 쓰레기 버린 요인이 민선이었구나. 아니에요? 뭐 네가 버린다 그랬잖아 방금. 아직 안 버렸어요? 버릴 예정이에요? 나 안 보고 있을 때? 알겠습니다. 자, 얘네들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고? 알짜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알짜 이온. 그럼 얘네들은 알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옆에서 뭐해? 자, 세상에서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 그지? 그러니까 유민이하고 주원이하고 싸우면 와! 옆판이 다 얘기하고 야! 여기 싸운다! 그러면 애들 막 이렇게 딱 데리고 하고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 그지? 선생님 때도 그랬는데? 선생님 때도 막 애들 싸우고 그러면 일부러 친구들이 뭐 하냐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주변에 이렇게 책상을 다 밀어줘요. 싸운다! 그럼 막 책상 막 일부러 다 밀어줘요.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옆반 애들 다 알려요. 여기 싸운다! 그럼 애들 막 몰려오죠. 남자들 그런 경험 있죠? 많죠? 아니요. 싸워본 적 있어요? 에이. 아니 없어요. 한 번도? 아니 몸에 쓴 적은 없죠. 그러면 말로? 말로도 많이. 그냥 이빨로 그냥 확 죽이는 거야? 주현이 싸워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시골고 싸우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네. 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로 맞사대기 때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야이씨! 있어요? 1학년 때 한 번. 초등학교 1학년 때? 오, 남자애랑? 네. 여자애랑? 왜 싸웠어요?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요. 예. 제가 그때 예. 여기다가 예. 네일 팁을 하나 붙이고. 그쵸. 내가 그걸 떼가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이유 없이. 그래서, 그래서 갓도 내 거라고. 어. 해가지고
밥 먹은 다음에 좀 싸웠어요. 치고받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선빵 날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씨 먼저 선빵 날렸어야지. 먼저 안 쓰죠. 아 혹시라도 이제 병원비나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나중에 사후를 위해서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경하는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고? 부정. 아 진짜예요.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야. 구경꾼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써줄 때 어떻게 써주냐면 NaCl 이렇게 써주는데, 오케이? 실제로 얘는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속에 그냥 이온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그냥 표시해줬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물을 가열을 해서 그 용액을 가열해서 물을 다 증발시키면 얘가 남기는 하겠죠. 그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떠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네끼리 결합을 하겠지. 하지만 이 반응에서는 얘는 결합을 한 애다 안 애다? 안 한 애다. 그런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염. 오케이? 얘가 저 화학식 이름이 뭐예요?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우리말로 뭐라 그래? 소금. 소금 영어로 뭐라 그래? 솔트. 솔트. 이걸 솔트라고 했던 거야. 외국 과학자들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물과 솔트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그 솔트가 소금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여러 단어 보면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의미의 솔트였던 거야. 됐나요? 그래서 솔트인데 그걸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니까 소금.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한자를 표현해갖고 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3 됐을 때 언젠간 고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고3이 됐을 때 혹시라도 화학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중화 적정이라는 것들, 또 중화 반응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이 염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실제로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 이용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결합하고 있지 않아요. 결합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없어졌어? H 플러스도 없어졌죠? 누구도 없어졌어? OH-도 없어졌지? 그러면 얘하고 만약에 개수 B가 얘도 10개 있었고 얘도 10개 있었다라고 친다면 물 몇 분자 만들어지겠어? 10분자 만들어지겠죠? 그럼 더 이상 용액 속에 H 플러스 있어 없어? 없어. OH-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걔는 무슨 상태가 될까? 중성 상태가 되겠죠. 그럼 걔에다가 페노프탈렌 용액 넣으면 무슨 색? 무색. 메테오렌즈 넣으면? 노란색. 노란색. BTB 용액 넣으면? 초록색.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pH 검사를 했더니 뭐 얼마나? 7. 근데 항상 얘 개수하고 얘 개수하고 같을까요? 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럼 수용액 상태가 어떤 상태? 산성이 되겠지. 얘가 많으면요? 염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꼭 중화 반응이 됐다고 해갖고 무조건 중성이 돼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얘네들의 양을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알자 이온끼리 반응을 했다라고 해서 알자 이온 반응 시 이렇게 쓰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생기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1대 1대 1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반응을 해요. 1대 1로 반응을 해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많으면 걔는 얘가 많으면 산성이 되는 거고 용액이 얘가 많으면 염기성이 되는 거고 얘네들의 양이 어떠면 똑같으면 걔는 무슨 성이 될까? 중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쌤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해갖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열이 발생을 해요. 뭐가 발생한다고?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화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중화열. 열이 발생을 해요. 영이 발생하니까 수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오케이? 수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액의 온도를 측정을 했을 때 아 얘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이제 더 이상 중화 반응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원리기지에 의하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상황. 자 보자. 자 이그젠플로 여기에 HCl이 녹아 있어요. 누가 녹아 있다고? HCl이 녹아 있어요. 예. 자 녹아 있고 거기다가 소량씩 NaOH 수용액을 살짝씩 넣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HCl이 10개 있었다라고 치자. 몇 개 있었다고? 10개 있었고 얘들 넣어주는 거를 2개씩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요. H 플러스 10개와 10개의 Cl-로 지금 이온화가 된 상태로 있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 되겠네요. 산성. 그죠? 메티오렌지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 비티비용액 무슨 색? 노란. 노란색. 페노프탈레인 무슨 색? 무색 되겠네요. 그죠? 리트머스 종이 무슨 색에서 무슨 색? 푸른색에서 붉은색. 재준이 알고 있죠? 왜 안 알고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자, 됐나요? 그리고 얘가 2개씩 들어오는 거니까 한 번 넣을 때마다 Na 플러스 2개와 2개의 OH-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써볼게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그냥 얘 10개 있었고 얘도 10개 있었고 얘는 없었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요거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물 분자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중화반응 안 일어났으니까 안 생기지 않았어. 연계예요, 연계. 근데 한 번 넣었어. 이래. 한 번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둘이 2개씩 들어오죠. 그러면 Na 플러스는 없었던 상태에서 2개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얘도 2개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여기 H 플러스 2개가 보여 안 보여? 10개가. 보이지? 그럼 걔하고 반응을 할까 안 할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1대1로 반응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8개가 되겠네? 그럼 얘는 들어오자마자 어떤 상황이 될까?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얘는 반응하는 애야 안 하는 애야? 안 하는 애니까 그냥 그대로 10개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물 분자가 몇 개 생겨요? 2분자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또 2번째 2회 넣었어. 2번째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6개, 얘는 10개 그대로 오고 얘는 4개 될 거고 얘는 0개. 들어오자마자 또 반응을 할 거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물 분자 몇 개 생길까요? 4개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여기다가 전체 이온수 몇 개 있었어? 000이고 2개밖에 여기 얼마 있잖아. 20개죠. 그죠? 얘는 이온이 아니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전체 이온수 요거의 숫자를 다 더하면 몇 개? 20개. 요거 숫자 더하면 몇 개? 20개. 전체 이온수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상황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넣었어. 뭐야? 4개 10개 6개 0개 6분자. 요거 또 그렇지? 20개 이렇게 되겠죠. 또 넣었어. 2개 10개 8개 0개 8개 20개. 그죠? 준식아 또 넣었어. 이게 왜 20개냐고? 전체 이온 수잖아. 얘는 이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4개만 숫자만 다 더하면 되는 거. 몇 개? 0개 10개 10개 0개 10개 20개. 됐나요? 또 넣으면 민선? 네. 없고 10개 12개
이렇게 20개. 아닌데? 22개. 24개. 이렇게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더 넣었어. 0개죠? 10개죠? 14개죠? 4개죠? 10개죠? 28개. 얘를 보니까요. H 플러스 있어 없어? OH 마이너스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이때가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포인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점? 중화점. 중요해요. 중화점. 그럼 중화점이 됐을 때는 총 H 플러스 10개와 OH 마이너스 10개가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열도 어떨까? 최대 많이 올라왔겠죠. 근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중화 반응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이 중화점에서 온도가 최고점이 될 거야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중화점을 그래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돼. 중화점을 어떻게 찾아라?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가 어떤 상황? 개수가 같을 때. 왜? 얘네들은 중화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 1대1로 반응하니까.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중화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용액의 액성이 뭐였어? 산성, 중성, 염성, 염기성. 산성이었죠. 아, 여기서는 산성이었고 그 이후로는 뭐가 되죠? 염기성이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반응을 시킬 때 미리 페노프탈레인을 넣었다면 뭘 넣었다면? 페노프탈레인을 넣었다면 계속 무색이었다가 여기서 여기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딱 뭐가 될까? 빨간색으로 딱 변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지시학으로 우리는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메티 오렌지를 넣으면 무슨 색이었다가 내내? 빨간색이었다가 요거를 딱 하실 때 무슨 색으로 바뀔까?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BTB 용액은 무슨 색이었다가? 노란색에 넣었다가 여기서 딱 먹되 뭐 되고? 초록색 되고 여기서 뭐 될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당연히 pH를 이용하면 여기서는 뭐가 되고? 7보다 작은 숫자로 점점 숫자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딱 뭐가 되고? 7이 되고 그 다음부터 7보다 큰 값이 되겠죠. 이런 과정들. 어때요? 이해 가셨어?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요 친구만 따로 요 친구만 따로 요 친구만 따로 요 친구만 따로 또는 요 친구만 따로 해가지고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로 나온다고요? 그래프. 그래프로 나옵니다. 자, 쭉 여기가 이온수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이온수. 자, 일단 쉬운 거부터 찾자. 오! Cl- 양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아, Cl-이온은 계속 시간이 경과해도 넣어주는 양이 있다 하더라도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 Cl- 먼저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들은 알기 쉬운 거는 구경꾼 이온 먼저 하면 좋아요. 뭐 먼저 하면 좋다고? 구경꾼 이온. 지금 여기서도 지금 구경꾼 이온이 있어 없어? 얘는 계속 2개씩 증가하고 있죠? 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구경꾼이 이렇게 하고 쭉 증가하는 얘가 Na 플러스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H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다가 0이 된 상황인 거죠. 처음에 누구하고 똑같은 양으로 있었어? Cl-라고 똑같은 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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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짝짝짝짝짝짝짝짝 이게 H 플러스가 될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요 포인트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 안 맞아 떨어져야 돼? 맞아 떨어져야 돼. 왜? 얘가 또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얘 개수하고 얘 개수하고 같을 때죠? 그 같을 때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때가 무슨 점이야? 중화점이지? 그러니까 중화점일 때 H 플러스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그러면 OH 마이너스 하나 남았네?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없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 얘하고 기울기가 동일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게 OH 마이너스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다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조금 꺾였어, 안 꺾였어? 여기서 꺾였어, 안 꺾였어? 여기서 서로 교차했어, 안 교차했어? 보통 이런 점이 바로 뭐다? 그렇지, 중화점이다, 중화점. 쌤, 중화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 양하고 이 친구 양하고 어떨 때가 중화점이에요? 같을 때가 중화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의 개수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로 수학적으로 딱 집어넣고 문제 출제가 될까, 안 될까? 된다, 젠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젠장.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236쪽에 중화반응, 중화점, 혼합용액의 액성,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숫자로 나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37쪽의 지시학의 색깔 변화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무슨 열이 생긴다고? 중화열이 생긴다고. 그러면 탕구자루 창에 있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뭐일 거다라고 예상해도 된다? 중화점이다라고 예상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C점이 무슨 점이? C점이 중화점이야. 그럼 C점에서 H 플러스의 양과 OH 마이너스의 양이 어땠던 거야? 같았던 거야. 이런 것들 볼 줄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A, B는 어떤 상태? 누가 더 많아? NaOH가 더 많잖아. 그지? 밑에 숫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A, B는 뭐가 되는 거고? 염기성이 되는 거고. D, E는? 뭐가 더 많던 거요? 산성이 되는 거죠. 밑에 양이 나왔잖아. 양이 나왔는데 중화점이 됐을 때가 66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B는 NaOH가 10개, 8개, 이 2개, 4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염기성이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D하고 E는 산성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생활 속에 중화반응 나와 있어요. 생활 속의 중화반응.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럼 뭐 하래요?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그럼 거기다 산성 뿌려주면 중화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비린내가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 먹으러 갔을 때 대꼬처럼 보이는 뭐 있어요? 레몬 있죠? 투명 색깔 그거. 레몬. 그지? 레몬 이렇게 짜게 이렇게 주죠? 그렇게 짜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안 뿌려 먹어봤니? 네. 생선가스 같은 거 먹을 때도 분식점이나 이런 데 가갖고 좀 먹을 때도 비린내 안 나도록 레몬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레몬 뭔지 알죠? 네. 김치 신맛을 제거할 때 신맛이 나니까 상성이잖아, 그치? 그럼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염기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소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신맛을 줄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먹는 거 있잖아. 베이킹소다 같은 거. 그런 거.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넣어준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따로 기억을 해둬야겠네. 석회가루가 무슨 성을 띈다? 염기를 뜬다. 석회가루에다가 화학식 좀 적어놓을게요. 석회가루 화학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CaO가 바로 석회가루입니다. CaO. 그 다음 벌레 물린 데 약 바르기. 벌레 물린 부위는 산성의 벌레의 독 때문이니까 암모니아수 같은 걸 발라도 되고요. 집에 암모니아수가 있어? 거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누칠 하세요. 비누칠. 비누 만들 때 염기성으로 만드니까 비누칠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대신 뭐 중성 비누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일반 저기 원래대로 만든 비누 쓰시면 돼요. 좀 싼 걸수록 염기성이 좀 더 강해요. 알겠죠? 뭐 피부에 좋은 거, 뭐 피부 막 보들보들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중성화에 가깝게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제산제를 복용한다. 제산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저기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소화제 먹잖아. 소화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배웠던 소화 효소도 배웠지. 입에서 뭐 나와? 아밀레이스. 그지? 그 다음 위에서 뭐 나와?
펩신. 뻥치 마세요. 펩신. 펩신. 그 다음에 이자에서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런 소화 요소가 들어가 있는 소화제도 있고요. 오케이? 염기성 성분, 약한 염기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화제도 있어요. 우리가 소화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진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과다로 염산이 나왔을 때 과다하게 염산이 나오게 되면 위산이 나오게 되면 위가 어떻게 될까? 긁어지겠지. 그럼 속이 쓰리단 말이야.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제산제를 먹는 거야. 제산제가 약한 염기성이거든. 그걸 먹으면 위에서 어떻게 될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강한 산성이었던 게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속이 편해지는. 그럴 때 제산제. 그 다음에 이산화황 제거.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이나 석회석 등으로 중화시킵니다 라고 나왔잖아. 그럼 뭐 이산화황이 뭐길래 그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산화황이 SO2예요. 이 친구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잖아? 그럼 공기 중에 H2O랑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다 섞어갖고 만들어봐. 그럼 뭐 될까? H2SO4가 되겠죠? 맞죠? 물론 O가 하나 부족하긴 한데 얘가 이제 중간중간 단계로 가고 얘에서 중간 단계로 SO3가 되고 거기서 또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게 뭐예요? 황산이지? 오, 황산. 그럼 걔가 비에 섞여갖고 내리면 그건 무슨 비 내리는 거야? 그게 산성비가 내리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공장에서 이 기체가 나오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붙잡아두는 다른 물질을 넣어서 배기가스로 이런 애들이 안 나오게 하자 이거지. 이해 가셨어? 자동차에서 뭐 나오냐면 NO2라는 기체가 나와요. 자동차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온 상태에서 공기 중에 물이랑 반응을 하면 뭐가 될까? NO3 되겠네? HNO3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 열심히 타고 다니면 산성비 내린다고. 공장에서 이거 제거 안 한 상태에서 나오면 산성비 된다고. 그건 공장에서는 미리 굴뚝에서 그런 이제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뭐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에 그 장치를 하죠. 오케이. 여러분들 왜 우리 2020년 초에 뭐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그거 환희 칩. 그 뭐더라? 과자? 과자 대란 말고 자동차와 관련된 거야. 이 차는 이걸 꼭 넣어줘야 돼. 뉴스를 안 보는구나. 요소수.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어쨌든 경유차들 있죠. 그래서 막 타고 다니. 못 타고 다녔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요소수가 경유차들, 이제 최근에 나온 차들, 아니면 큰 트럭들, 이런 트럭들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는 규정이 정해진 거야. 왜? 요소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경유가 타면서 나오는 이러한 안 좋은 물질들 있죠? 걔네들을 요소가 서로 반응하면서 못 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우리 경유차를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타고 있는 경유차에다가 요소수를 넣는 방안을 아예 법안으로 정하자라고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소수를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차는 요소수를 안 넣어도 되는데 최근에 나온 차들 같은 경우 요소수를 무조건 넣어야지 탈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소수가 다 떨어지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놨는데 요소수의 주 원료를 우리는 90% 이상을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와갖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중국에서는 요소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석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석탄이 질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수입해 갖고 와야겠지. 그럼 석탄을 수입해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해 갖고 왔냐면 호주에서 수입해 갖고 왔거든. 근데 호주하고 또 중국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졌어. 안 좋아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간신히 석탄이 좀 필요해갖고 그래야 되는데 요소수를 만들어갖고 우리도 써야 되는데 수출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요소를 구할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요소가 또 비료로도 쓰이거든요. 그럼 비료를 이용해갖고 요소수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비료를 만드는 요소하고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하고 또 틀려요. 비료를 만드는 건 약간 코팅이 돼 있어서 그 코팅된 거를 다 벗겨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작업이 더 어려운 거야. 그런 애들은 이제 요소수로 만들어버리면 이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자동차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던 것도 그런 거하고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 설명은 끝났는데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뭘 풀 줄 알아야 된다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쉬고 나서 시간에는 문제 푸는 요령들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거예요. 일단 책에 있는 것 좀 몇 개 풀어보고 프린트에 있는 것도 몇 개 풀어보고. 오케이? 예. 그냥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문제 풀이니까.